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반도체 상승 랠리. 반도체 전반적이라기보다는 HBM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또 시세가 나왔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규수 매니저님께 삼성전자 8만 전자 갑니까? 이랬는데 매니저님께서 무조건 갑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장에서 8만 원을 넘어갔었습니다. 네, 장중에 8만 원을 넘고서 이제 살짝 밀리긴 했는데요. 오늘 진짜 시장은 뭐 딱 반도체밖에 없어요. 일단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여기다 한 발 더 나가서 한미 반도체 요 정도까지만 시세가 상당히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것이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세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가는데 나머지 소부장 종목군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갑니다.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실적이에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주가가 엄청난 시세를 기록했듯이 엔비디아의 GPU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거기에 납품하고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디램 가격이 강세가 해주면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아지고 거기다 엔비디아로 HBM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로 장비 납품 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들 반도체 종목주로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대형주들의 반등 장세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장, 강세장이 진행이 됐을 때 특정 대형주 몇 종목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인 강세장을 주도했듯이 한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몇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누가 더 많이 갈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50보 100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올랐고 삼성전자는 못 오른 상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건 뭐 제가 보기엔 비슷할 거로 일단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3E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12단 HBM3E의 납품 가능성, 엔비디아로 납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차기 그 HBM 시장을 삼성전자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성장 잠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러나 두 종목 모두가 공통적인 부분들은 HBM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과 더불어서 올해 적어도 1년 동안은 HBM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모두가 그 수혜주로서 동반해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 강세장에서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장을 주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 오늘은 23만 원까지 보는 곳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10만 원에 가까운 9만 7천 원, 9만 5천 원, 또 10만 원까지도 나온 증권가가 있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네. 이런 목표치는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각자 그 목표치에 달했을 때 추정치인가요? 그렇다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목표치를 일단 뭐 지금 그 SK 하이닉스의 뭐 20만 원대 이상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정도까지 본다고 한다면 1분기 실적도 1분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뭐 상반기 2분기 정도까지 실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실적 추이는 계속해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올해 연말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호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만 주가라는 건 그런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를 선반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레이스는 대체적으로 뭐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2분기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목표치에 다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가지는 게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미 주가를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기로 고점을 찍고 꺾이는 조짐이 나오거나 내지는 하락하는 조짐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미미하게 반등하거나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꺾일 때는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심하시되 그러나 꺾이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그런 목표치까지 완만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되는 만큼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2분기 가이던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네.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20만 원까지도 올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너무 밸류를 땡겨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2, 3년 정도 밸류를 땡겨오듯이 지금 한미 반도체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미래 밸류를 땡겨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한미 반도체 주가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TC 본딩 장비를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삼성전자로도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에 HBM3E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점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매출의 이제 매출 성장이 가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HBM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도 HBM 최근에는 CXL, 유로모픽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그래도 시장의 메인은 HBM이라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메인은 HBM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일현 매니저님 각각 HBM 이외에도 이슈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내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전자가 쓸 양팔 로봇을 내일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걸로도 좀 모멘텀이 생길까요? 그걸로 삼성전자가 모멘텀 생긴다라기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막판에 좀 당겨줬던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외에도 조선주라든지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하루씩 쉬어갈 때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랑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듯이 로봇 관련 종목이랑 그리고 조선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키 포인트만 체크를 하신다라면 투자 전략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팔 로봇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다음 SK 하이닉스도 짚어보자면 인디애나에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칩 패키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SK 하이닉스가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또 반도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지원해가지고 또 호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 여기서 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은 줄 거로 일단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재료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강력하게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시세가 좀 탄력이 좀 붙으려고 한다면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대규모의 어떤 그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제약 제품들이 그런 호재들이 좀 나와야 주가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겠고 역시 미국에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리라든가 엔비디아 시세가 올라가면서 지금 하이닉스 반대세가 나타났듯이 미국 증시에서 또 반도체 관련주가 또 한 번 시세를 강하게 낼 때 그런 반대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모멘텀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흐름 자체를 보셔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잠깐 올라가다 이제 소부장 중소형들이 못 가는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DRAM 가격 강세, 낸드 플래시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HBM 가격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영업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는 적어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까지 갈 거고 또 2분기까지 가게 되면 뭐 잠깐 쉬었다가 또 실적 2분기에 더 좋아지게 되면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를 우리가 더 많이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른 이슈들보다는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종목은 역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제 그 압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이 지난번에도 이제 반도체하고 뭐 PBR 그 이제 밸류 관련주들 이제 두 개의 섹터가 대형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등장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장이에요. 그리고 반도체와 PBR은 이제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PBR이 쉬는 것이죠. 나중에 반도체가 쉬게 되면 PBR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뭐 반도체와 PBR 어디가 갈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대형주가 어떤 종목이 주도하든 간에 그 상승장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굳이 뭐 삼성전자를 일단 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호전 자체가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HBM3 납품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12단 HBM3E 개발과 더불어서 그것이 만약에 12단 HBM3가 엔비디아로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HBM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가능성까지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강세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를 좀 더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주 상승, 동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거기에다가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스페타시스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을 때 이스페타시스만 독보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이스페타시스가 AI 가속기에 특화된 이제 기판 업체이기 때문인데, 뭐 우선 이스페타시스는 그 18층 이상 고다층 PCB 기판 부분에서는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 같은 경우 24층 이상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쪽으로도 공급하고 있고 AI 가속기 쪽으로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신규 AI 가속기를 출시하면서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 판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캐파 증설이 한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제 캐파 증설이 종료가 되는데 6월, 7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매출이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더 AI 가속기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가속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